안녕하세요. 하이테크 검차 실습 저희 이제 6주차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5주차에서 실제 여러분들하고 차량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에서 차량 상태를 보면서 전체 익스테리어 외관하고 그 다음에 차체 언더바디 하부 쪽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LF 소나타 샤시 모듈을 가지고 그 각부 명칭들 또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성능 상태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학습 모듈 1에서 봤던 관능 검사하기에서 뭐 도장이라든가 도막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어차피 이제 성능 상태 파악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고 또 어떻게 검사하는지 보고 또 거기에 이제 기계를 쓴다 그러면 도막 측정기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써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 입학해서 배웠던 자동차 전반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복습하면서 실제 우리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이 단원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대면 수업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조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유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기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7주차 대면 수업 때 직접 여러분들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가지고 한 번 더 차에서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질문하고 수업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파악하기인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중고자동차 상태 점검 방법에 따라 주요 골격 부위와 자동차 외판 부위의 볼트, 너트, 풀림, 판금 용접 수리, 제도장, 실링, 홀로그램 등을 확인해서 사고 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계기판을 식별해서 주행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적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방법에 따라 침수, 물에 빠졌는지 단순 교환 유무, 다시 말하면 무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절단이나 용접을 해서 붙인 거냐 아니면 단순히 교환만 한 거냐. 그래서 사고냐 무사고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하고 배양하는 것이 본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차체 외부의 필요 지식으로 차체 외부의 패널의 명칭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NCS 학습 모듈은 그림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실제 수업에 여러분들하고 썼던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이거였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카티아에 관련된 설계 도면이 있는 것도 있었고 다 설명드렸죠? 각각의 명칭, 실제 차량, 그다음에 바디에서 모노코크 바디 우리 학교에 있는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프레임 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에 이제 캐빈이 씌워져서 차량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렸고요. 아직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인테리어, 인스트루먼트 패널, 크래시패드, 그리고 칵핏 모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흔히 부르는 용어로는 대시보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가장치의 밑에 서프레임 모듈. 그래서 우리가 우물정자형 서프레임이냐 T자형 서프레임이냐 해서 지금 현재 이제 T자형보다는 우물정자형의 변형 형태인 직사각형 형태의 사각형 형태의 서프레임을 경량화하고 충돌했을 때 안전 목적으로 지금 쓴다고 그랬고 그 부분을 우리 이제 멤버 형태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부품명들은 지금 뭐 하나 두 개씩 다 계속 살펴보고 있고 실제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넣어드린 부품만 따져볼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명칭들 암기하시고 앞으로 남은 한 8주간의 수업 중에 계속 여러분들하고 학습하면서 이런 명칭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여러분들 암기하고 숙제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거기 우리가 실제 대면 수업할 때 이 내용들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면 수업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링 상태 확인이라고 나왔는데 이 실링 상태라는 것은 우리 접합 부위를 살펴봤어요. 우리 제네시스 G80이 한 80m 정도 실링이 되어 있다고 대면 수업 때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면 용접 자국하고 이 실링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예를 들면 사진 자료에서 우리가 G80을 한번 찾아볼까요? G80을 한번 찾아보면 자동차의 차체 접합 부위에 우리가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이물질 침투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포해 놓은 재질이 우리가 실리콘 재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보이네요. 자, 이렇게 요 지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 지금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실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입 자동차보다 상품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 제네시스 G80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구조 실무, 분해 조립 수업도 지금 이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테크 검차 실습도 G80을 하고 있는데 요 내부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요 내용들이 바로 실링입니다. 자, 이 접합 부위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을 보호하거나 또는 아래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이물질, 소음, 진동, 그리고 이 차체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이제 실링인데 보통 이제 보수하는 패널들은 다시 말하면 사고가 발생해서 새로 도장을 하거나 교체하는 패널들은 실링이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판별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외에 다시 실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실링이 지금 차량들은 도포돼서 나오는데 알루미늄 차체는 이제 조금 사용하고 에폭시 같은 걸로 사용하고 저게 좀 말랑말랑한 재질인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경화돼서 아주 딱딱해져요. 그래서 살짝 손톱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엔진 후드에도 저런 실리콘 실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팬더나 카울 패널, 대시 패널 사이 연결부나 이런 접합 부위에는 대부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태라든가 색깔 변형 그리고 도장의 상태 원래는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도장이 돼 있어서 그 차량의 차체 색깔하고 동일하게 돼 있거나 그러면 이 실링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장 상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차에서 직접 지난주 5주차 때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신차 제작 공정에서 나오는 도장과 그다음에 보수 도장했을 때 색깔이 조금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조색을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보조 역할을 하고 우리 센터나 수입 자동차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컴퓨터 기계를 써서 조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량 비율이나 조색 비율이 워낙 잘 맞고 마지막 사람이 검사를 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펄 도장이나 메탈릭 도장까지도 95%에서 98%, 솔리드 도장까지는 거의 99% 이상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도장의 상태가 색깔 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치핑 도료라고 해서 이 치핑이라는 게 이제 부스러기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행 중에 돌이나 모래알들이 쇠는 이제 그 튀겨서 차량이 긁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내라는 말이 우리가 내식성 하면 이제 부식이 방지하는 거 그것처럼 이제 그 형태대로 지금 단어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장할 때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나 검은색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발생하죠. 이게 부풀어 오름이라든가 기포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부풀어 오름이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균일하게 쫙 돼 있는 게 이제 오렌지 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렌지 껍데기처럼 돼버리는 그 도장의 결함 오렌지 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차량에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새 차이다 보니까 그 새 차에는 이런 게 보수 도장을 하지 않으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자동차 도장 시간에 아마 수업을 배우셨을 텐데 어떤 느낌인지는 대부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변했다거나 그다음에 퍼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건조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했을 때 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갈라질 수가 있죠. 그 갈라질 수 있는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이제 방락
우리가 껍데기가 벗겨진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고, 이제 백악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햇빛에 노출이 좀 되었을 때 도장을 한 그 흔적 자체가 원래 색깔에 이제 하얀색 빛 그 가루가 이게 섞인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백악화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이제 오렌지 필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고, 기포가 들어가서 아예 터지는, 기포가 발생했다가 터지면 이렇게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도장의 결함이라, 보수 도장을 한 걸 찾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고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쉽게 바깥의 익스테리어 외관 부분에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각종 기기를 써서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프트 위에 이제 차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행 순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실링 작업의 유무 및 작업의 상태,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링이 되어 있다면 어,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도장을 하게 되면 또 그 도장의 색깔 변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접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용접에 의해서 절단하고 또 붙이는 상황에서 용접 부위의 열화, 검정색으로 변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또 이 사진은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바로 밑에 때문에 그래요. 패널의 구멍 변형, 패널 상태 원래 있던 구멍 말고 타공을 해서 뚫어놓은 충격 흡수라든가 경량화라든가 이런 구멍 말고 별도로 수리를 할 때 드릴 사용한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름처럼 생긴 물결 모양의 판금 흔적이라든가 도장의 흔적,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도장이나 범퍼 도장 흔적, 패널 끝부분의 도장 상태. 왜냐하면 끝부분에 마스킹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도장의 흐름이나 번짐 현상이 조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신체 도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한테 대면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담궜다가 빼는데, 빼는 형태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도장이 되어 있는데, 차체에서 탈거하지 않고 또는 탈거를 하고 우리가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뿌리더라도 어느 일부분의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양쪽 조절이 잘 안 되면 흘름 현상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하면 조금의 번짐 등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실제 제 차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제 차에 그렇게 생긴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폿이나 가스 용접으로 인한 용접, 수리 흔적은 눈에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뭐 이런 상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본닛이라든가 펜더라든가 도어를 우리가 교체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색깔하고 동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힌지 부분이 그냥 알루미늄으로 된 것처럼, 아니면 그냥 구리 이렇게 된 것처럼 색깔이 이 차체 색깔하고 틀리죠. 그럼 실제 색깔은 어떤지 아까 봤던 사진을 보면 바로 이 부위예요. 이 부위에 이제 도어 힌지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이 도어 힌지가 지금 우리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단 1km도 주행하지 않은 새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판과 동일한 흰색이 되어 있는데, 교재 안에 있는 색깔을 보면 전혀 다른, 우리 집에 쓰는 문에 쓰는 경첩처럼 색깔이 완전히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팬더하고 라디에이터 서포트의 도장색 차이인데, 지금 이거는 빛 반사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색깔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 처리 같은 경우를 다 하면 좋은데 팬더 같은 경우는 별도 독립적으로 우리가 탈착, 다시 말하면 탈거해가지고 열 처리를 해서 도장하고 열 처리한 다음에 부착을 하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게 모노코크 바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열 처리 안 하고 그냥 도장만 하고 갖다 넣는 형태가 생겨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위에 이제 라디에이터 서포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금속으로 많이 썼었어요. 지금도 이제 고급 차량들은 금속으로 쓰는 것도 있고 하지만, 충돌했을 때 요즘에는 FRP, 섬유광합 플라스틱이나 재료들의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강도 강성이 금속만큼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파손이 어차피 되는 부분, 찌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손이 그냥 돼서 충격 흡수를 하라고 우리가 플라스틱 계열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도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구입해가지고 그냥 쓰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인사이드 패널 접합부에 이제 스폰 용접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스폰 용접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용접한 자국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볼트를 뺐다 풀었다가 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죠.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는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이 부분은 탈거를 했다가 부착을 다시 한 흔적이 되니까 사고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인사이드 패널 안쪽 패널의 이 접합부에 스폰 용접 자국은 그다지 잘 안 보이는데 도장을 완벽하게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면 볼 수 있고 저희 집에 있는 차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어, 무사고 차량일 경우에 무사고 차량일 경우에는 보면 지금 이렇게 용접 부위가 원래 차체 용접했을 때 이 용접 부위가 균일하게 나타나고 색깔 변형이 없고요. 별 티가 안 나요. 별 티가 안 나죠?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려고 찍었던 건데 별 티가 안 나요. 그냥 그 원판의 색깔 변형도 없고 이렇게 용접 자국이 눈에 딱 이렇게 보이죠? 근데 지금 사고 부위의 마운트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차량의 운전석 왼쪽 부분이 사고 부위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 소켓을 껴서 다시 조였던 흔적이 있고 아까랑 완전히 틀리죠. 이렇게 용접 자국이 아예 딱 있죠. 용접 자국이 잘라붙인 용접 자국. 지금 여기 용접했을 때 비드 떼어낸 그 부분이 완전히 보이죠. 비드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자국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봤던 그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고 부위 같은 경우는 아예 티가 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내용들 실제 동영상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프론트 팬더 하부에 이제 뭐 도장이랑 다른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게 뭐냐면 용접을 하면 금속이 열 변형을 일으키고요. 거기에다 다시 도장을 한다고 해도 이런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사진 하나에 오른쪽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이 표면처럼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매끄러울 수가 없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오렌지 필 현상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좌우 구분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위가 바로 접합, 용접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접 부위는 변형이 없지만 용접 부위 근처에는 이렇게 부식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 멤버라고 해서 자동차 하부 쪽에 뭐 센터 크로스 멤버, 프론트 크로스 멤버, 리어 크로스 멤버 해서 여러분들 실제 차량 우리가 하부 다 들어놓고 리프트 아래쪽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위치 명칭 5주차 때 설명드렸죠? 그 member들이 실제 수리한 흔적이 남으면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반떼 그 차량처럼 이렇게 절단해서 아예 그냥 용접을 해서 붙였네요. 여기 딱 눈으로 봐도 티가 나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대로 다시 말하면 팬더 패널을 접합하는 곳인데 모노코크 바디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를 잘 펴서 판금을 해서 폈더라도 이렇게 찌그러진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팬더 라디에이터 코어에 도장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 지금 탈부착을 했는데 이 도장과 아래 도장의 광택 차이가 발생을 하죠. 색깔이 좀 틀리죠?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네, 팬더하고는 뭐 그다지 차이가 안 나요. 마스킹을 어디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사이드에 봐도 이 부분 지금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마스킹을 여기까지 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도 외판을 볼트로 수리하는 적뭐 해가지고 이제 볼트를 교환하거나 근데 여기 지금 열화가 발생해서 색깔이 아예 틀려진 게 나오니까 요거랑은 상관없고 여기 지금 위에 윗부분을 나타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보통 백패널이라고 해서 우리가 트렁크 리드 쪽에 어 갑자기 웨더 스트립 우리 도어라든가 우리 제네시스 G80은
후드에도 다시 말하면 보닛에도 웨더 스트립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웨더 스트립이 도어라든가 트렁크 리드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 웨더 스트립을 우리가 떼어내서 보여드렸어요. 떼어내서 보여드리면 그 접합 부위라든가 이런 데 뒤에서 후방 추돌해서 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3중 추돌, 4중 추돌 그래서 뒤에서 계속 차들이 연차적으로 충돌을 했을 때 트렁크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얘를 판금해서 피는 데는 한계가 있죠. 모노코크 바디의 경우. 그러니까 잘라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새 걸 갖다 붙이게 되면 아예 지금 이 부분을 떼어냈을 때 여기서 용접한 흔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접한 부분 주변에는 우리가 수분 침투,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실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웨더 스트립 사이에서도 습기가 발생하거나 온도 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장시간 주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하부에서도 물이 또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녹이 발생해서 우리가 녹이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 유무를 확인할 때 실링 부분이라든가 웨더 스트립 부분을 제거해 보면 쉽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 필러 같은 경우 우리가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 사이에 센터 필러 위쪽에 보면 지금 여기 균일하게 가다가 균일하지 못하게 나오는 웨더 스트립을 역시 제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웨더 스트립 여러분들 대면 수업에는 거의 100% 수업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뭐 잠깐만요. 샘플로 보고 하죠. 지금 이게 이제 도어 트렁크 리드 웨더 스트립이죠. 트렁크 리드 웨더 스트립. 요 고무를 그냥 우리가 손으로 잡고 드러내면 얘가 떨어져서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게 백 패널인데 인사이드 백 패널, 아웃사이드 백 패널. 그래서 백 패널인데 얘네들을 잘라 붙인 흔적, 용접한 흔적, 바닥의 상태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고 우리가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정말 상태를 보면 실링이 여기까지도 돼 있잖아요. 실링 처리가. 실링 처리가 여기까지 돼 있고 이 내부하고 외부의 지금 이 쿼터 패널 상태를 보면 안에 있는 도장 색깔과 외관에 광택이 들어가 있는 도장 색깔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신차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다 덮여 있는 부분이고 범퍼 로 여기는 지금 쿼터 패널이 노출되어 있는 외판 부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힌지의 접합 부위를 보면 볼트푼 흔적, 그다음에 이 볼트푼 흔적이 도막을 벗겨내기 때문에 도장의 흔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대시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스터라든가 기타 에어컨 파이프라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패널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이 서스펜션 마운트 쪽에 아까 용접한 아반떼 거 봤었죠? 그것처럼 용접 부위라든가 수리한 흔적들 나올 수 있고 플로어 패널이라고 앞쪽에 이제 자동차가 사고 발생했을 때 밀고 들어와 버리면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찌그러져서 우리 다시 피거나 잘라 붙이거나 용접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손상을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다 드러내고 뜯어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에서 너무 견고하게 저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게 붙여놨다면 또 드러내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있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실습하는 차량들은 거의 사고 부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 안 사람이 쓰는 차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런 수리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림상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 시에 여러분들하고 실제 수업을 할 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시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할 때는 동영상을 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확인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학습 효과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차량이 사고 흔적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뭐 보험 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주차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도장을 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여러분 차로 또 실습을 해볼 수가 있죠. 아버지 차, 어머니 차 또는 여러분 차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가족분들 차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직접 그렇게 하시고 또 만약에 그 차를 가지고 학교를 등하교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는 자동차과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차 가지고 많이 다니죠. 그런 차가 있다면 또 친구분들하고 조별 또 우리가 팀 미션을 수행할 때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지식으로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1교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외관 부분 말고도 이제 안쪽을 이렇게 열어보면 힌지 부분이라든가 라데타 서포트라든가 실제 내부하고 외부의 차이, 그다음에 용접의 흔적, 그다음에 풀고 조였던 흔적, 그다음에 실링 또는 이게 도장의 용접 부위의 부풀어 오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식으로도 또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쪽도 이렇게 잘라붙인 흔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 색상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 볼트 수리 흔적이라든가 용접을 했을 때 녹발생 또는 안쪽에 숨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웨더 스트립을 제거하면 볼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드러냈을 때 트렁크에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 부분을 드러냈을 때 물이 고여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수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수리를 하면 침수해서가 아니라 빗물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거기에 이제 고여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내부 쪽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능 점검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계를 쓰지 않고 우리 사람의 힘이나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 외관과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 수리 여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은 2교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잘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